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김치는 발효 음식으로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인, 철분 등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촉진시켜주어 장운동에 아주 좋으며 식욕을 돋워줍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물질들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다양한 맛과 향도 식욕을 돋워주는 요소 중 하나랍니다. 김치는 변비와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치가 숙성되면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암도 예방해준답니다. 발효 과정 중 생성되는 유산균은 장에 있는 나쁜 균의 작용을 막고 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또 김치는 빈혈과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는데요. 요구르트나 치즈 등 서구의 발효식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유산균의 보고로 알려져 있어요. 김치는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다양한 채소들은 열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고추의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 김치의 효과를 더해주지요. 참고로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며 항산화 작용과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치는 배추나 무와 같은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마늘, 파, 젓갈 등을 넣어 버무린 다음 발효시켜 먹는 우리 고유의 음식입니다. 삼국시대에 여러가지 채소를 소금이나 장에 절여서 먹었던 것이 김치의 시초이지요.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와는 다른 김치가 탄생했는데 김치 속에 부추, 미나리, 죽순 등을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동치미 종류의 김치와 향신료가 가미된 양념 김치도 등장해서 반찬의 종류가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김치 재료와 담그는 방법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김치가 생겨났는데요. 파, 마늘, 생강 같은 양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고추가 들어오면서 양념 김치가 더욱 발달했는데요. 젓갈이 양념으로 더해지면서 우리 김치의 맛은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음식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밑반찬이고 세계에서 즐겨 먹는 인기 있는 반찬이 되었답니다. 김치의 종류는 200가지가 넘는데요. 지역별로 그 맛과 재료가 모두 다르답니다. 경기도 김치는 모양이 화려하고 맛이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보쌈김치, 배추김치, 장김치, 나박김치 등 다양한 김치가 발달했습니다. 충청도 김치는 충남 지역의 해산물과 충북 지역의 채소가 함께 어우러져 담백한 것이 특징이지요. 전라도는 전국에서 가장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동치미 등이 유명하지요. 경상도 김치는 고춧가루와 마늘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따뜻한 기후 때문에 김치가 금세 익어서 소금 간을 짜게 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강원도는 소박하면서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많아요. 창난젓 깍두기, 더덕김치, 가지김치 등이 유명하지요. 제주도는 김치에 해물이 많이 들어가고 국물을 넉넉히 부어 김치를 담근답니다. 김치는 순수 우리말로 생각하기 쉽지만 한자의 침체가 세월 따라 변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예전에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 사람은 생존상 비타민C를 먹어야 하는데 겨울엔 채소를 먹을 수 없어 인류는 많은 저장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많이 썼던 방법이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했다가 먹으면 아무래도 영양이 많이 파괴되고 맛이 없습니다. 김치는 겨울 내내 채소의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저장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식품에는 이렇게 한겨울에 채소를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신기하게도 겨울 내내 싱싱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단계든 모두 제각각의 맛이 있습니다. 김치를 바로 담근 직후에 먹는 겉절이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맛있게 잘 익은 단계를 거쳐 마지막 쉬어질 때까지 맛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아무리 쉬어 빠져도 김치찌개로 해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치찌개는 원래 신김치로 조리하는 게 더욱 맛있기도 합니다. 이런 훌륭한 저장법 덕에 우리 조상들은 겨울에도 비타민C를 섭취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에는 사과의 50배, 밀감의 2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배추를 소금으로 절입니다. 원상태의 배추는 서걱서걱해서 사람이 씹기에는 다소 뻣뻣합니다. 소금은 이 뻣뻣함을 줄여줘 먹기 좋게 바꾸되 신선함은 유지시켜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금물에 들어있던 효소들이 배추의 섬유질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과 젖산이 생기고 김치에 독특한 발효 맛이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념을 넣는데 이 양념은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추는 말할 것도 없고 마늘, 파, 젓갈, 오징어, 잣 등등 그야말로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지요. 양념은 소금 때문에 열려있는 배추에 섬유질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유산균이 만들어집니다. 김치의 독특한 맛은 이 유산균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유산균은 창자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다른 나쁜 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유산균이 발효되는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아주 조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어 김치에 시원한 맛이 나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탄산이 너무 많이 배출돼 김치에 기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 과정을 더디게 진행시키기 위해 김치를 땅에 묻었던 것이지요. 한국인들이 김치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김치가 그만큼 훌륭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김치. 맛나게 드셔서 몸도 튼튼, 장도 튼튼한 생활 되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